저는 왕들이면 오요식하면서 사니까 다들 오래 사셨을 줄 알았어요. 40세를 못 넘기신 분이 막 11명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균 나이를 따지자면 왕보다는 4대부 계층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근데 이 6분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요. 세자 수업을 안 받았어요, 제대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안팎의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인사하고 약 드릴게요 하고 내보내고 그런 진료에 사실 굉장히 좀 실망과 역정을 많이 느꼈었죠. 조선시대 때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 보통 진찰하면 맥을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지 않은 여자의 손을. 그래서 실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죠. 다들 밥 먹다가 이제 너무 체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경험도 하고 반대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배 아프고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많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그래서 여기서 맞아요. 8가지 보장을 한 번에! 이건 지난 10년간의 혁신 스토리. 난 너와 거래를 하러 왔다. 타임슬립 진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슝! 이제 타임슬립 진료실에 조선왕실 환자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 전에 EBS 선생님은 어떻게 뽑히는지 제가 전부터 궁금했어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공채입니다. EBS 사이트 공지사항에 보면 공고가 나오고요. 자격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력서 지원하고 비디오 테스트 이런 거 하고 뭐 면접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와. KBS 공채 아니신가요? 아, 맞습니다. 공채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쉽지 않았죠. 아니 아까 보니까 2000대 1 뚫으셨다고 하죠. 2000대 1. 과장을 살짝 섞기는 하는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의사분들 계시잖아요. 전국 1,000 등에 빛나는 학창 시절에 엄청 공부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뭐 선생님이 많이 하셨겠죠.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기만을. 저의 이제 최약체 과목이 국사였거든요. 왜요? 그 시절에 진짜 너무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제 의과대학 공부하려면 외우는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한테 정말 힘든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아, 재밌다. 네. 저희가 지금 조선왕실로 타임슬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책상 위에 많은 소품들이 있어요. 골룡포 용포무늬에 금전사 장식되어 있는 지금 이 컵은 각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앞에 지금 펜이 4개가 있는데 나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뽑나요? 두 개씩 짝이네요. 두 개 짝인데. 저 펜이 요즘 되게 비싼 거래요. 요즘 또 박물관 굿즈인 뮤즈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모자 쓰던 네. 모자. 역시 모르는 사람 보면 토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익성관이죠, 익성관. 왕이 평소 업무 볼 때 쓰던 모자.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아마 붉은색 골룡포를 상징해서 둘러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펜에 여기 좀 시커먼 거 있는데요. 결혼식 할 때 쓰는 그런 거. 네, 뭔가 큰 예식이 있을 때 종묘 갈 때라든가 좀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입는 옷인데요. 네, 이게 이제 멸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멸류관인데요. 그리고 이 옷 자체를 이제 면복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슬이 사실 개수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요거 개수가 몇 개죠? 지금 많아 5개? 흔들리죠. 잘안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보면 7개입니다. 7개.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를 볼 때 이거 자세히 보잖아요. 중국에 있는 황제는 여기 12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은 9개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하나 적어서 8개, 그리고 세 손이 7개입니다. 뭔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죠? 7개니까. 네. 그 정도 디테일까지 보는군요. 저는 그냥 이게 마음에 드네요. 가져가시죠. 네. 우리 이거 뭔가 오늘 2대2 팀 짜는 걸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팀좀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골룡포 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거는 흰색인데 또 이렇게 붉은색 잔도 있고 그러네요. 왕들을 초상화 보셨나요? 네. 그걸 이제 어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진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푸른색 골룡포를 입고 있어요. 요거는 일반 왕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붉은색. 요 가운데가 좀 특이하죠. 황금색은 중국 황제가 보통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황금색 골룡포를 입었던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요건 3개밖에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저기 보니까 광화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경복궁에 있는 근정정이죠. 네. 그 앞에서 BTS가 네. 영상을 찍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야간 대게장을 갔었죠. 경회로인가요? 네. 여기 달빛이 이렇게 경회류도 그 옆쪽에 있는데 굉장히 이뻐요.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의 정문격이죠. 최근에 이 광화문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광화문에 딱 가면은 그 앞에 차도가 이렇게 쫙 바로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원래 광화문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나와 있는 터가 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도로도 옆으로 이렇게 휘게 이제 가는, 원래 경복궁은 정도전이 설계를 하고 이름을 다 지어놨어요. 금정전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정각 이름들, 문 이름들 다 정도전이 지었는데, 저 광화문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죽고 난 뒤에 만들어져서 저 이름은 어떻게 짓지? 할 때 이제 세종대왕 때 지편전 학자를 시킵니다. 그때 광화문 해가지고 임금의 이제 높은 덕이 이제 쫙 만방에 퍼진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여긴 문이 왜 3개가 있나요? 왕이 다니는 곳이 가운데 문. 또 그 양옆은 이제 신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기 잘못 지나가면 오, 큰일 납니다. 발 들여놓다가 하면서 이제 왕실 사람들 말고 평민들을 돌보는 그런 의원들이 있었을까요? 뭐 지금도 이제 보면은 병원들 많잖아요. 뭐 1급, 2급 뭐 이렇게 있는. 그렇죠. 네, 상급 있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네네. 있죠. 조선시대 때도 임금을 진찰하는 어이들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내의원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곳이 있고요. 국립의료원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동서 대비원, 그 이름이 나중에 동서 활인서로 바뀌고요. 특히나 이제 활인서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들 돌잖아요. 네, 그거 담당하는 것이 거기고, 그 다음에 해민국, 평민들을 진료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의녀양성이라든가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까지도. 의료 교육을 담당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꼈던 건가요? 그쵸. 왜냐하면 남녀 칠세 부동석. 조선시대 때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 보통 진찰하면 맥을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 안 여자의 손을. 그래서 실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진료할 때는 여성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어떤 질병 같은 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아픈 거랑 왕이 아픈 게 좀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엔 기술력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난방이 일단 문제가 됐었고, 네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전염병, 추위와 전염병 두 가지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책도 상한론이라든지 온병학 이런 고전 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반적인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였다면 왕은 좀 다르죠. 막 종기라든지 피부병 제일 많았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PD님께서 두 의사 선생님 병원에 다 가보셨다고 해요. 직접 실력을 네.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캐스팅이 되셨는데 네. 두 분께서 이제 진료 시간이 네. 꽤 기시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좀 드립니다. 환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애기가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뭔가 증상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클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선생님께서는 물을 어떻게 많이 드시냐, 네. 되게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것까지 많이 물어보신다고.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자분이 필요한 증상이 어떤 건지를 보려면 이제 그 증상뿐만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면 패턴이라든지 소화 상태라든지 다양한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좀 네. 길어지고. 그분의 일상적인 생활 영역의 패턴을 다 파악해야 어떻게 약을 드릴 건지 또 어떤 조언을 드릴지 설정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안팎의 환자를 보다 보니까 딱 그거잖아요. 인사하고 괜찮으시죠? 약 드릴게요 하고 내보내고. 그런 진료에 사실 굉장히 좀 실망과 역증을 많이 느꼈었죠. 그러려고 요즘에 이제 환자분 예약을 조금 제한을 해서 적은 숫자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병원이 어디시라고요? 진짜 끝나고 명함 주. 저는 왕들이면 되게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니까 다들 오래 사셨을 줄 알았어요. 40세를 못 넘기신 분이 막 11명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위생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목욕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균 나이를 따지자면 왕보다는 4대부 계층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이런 이제 수치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왕을 하려면 풍채가 딱 있어줘야 되잖아요. 위험이 부의 있고. 상징이죠. 그렇죠. 그 조선시대 때 장수왕 6명 얘기하면요,
태조 이성계. 네.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정종이라고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광해군 굉장히 유명하죠. 가장 오래 산 영조. 아, 그다음- 80살 넘게 사셨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숙종이라고 있고요. 고종. 고종왕제도 오래 사셨어요. 고종왕제도 오래 살았어요. 나중에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 막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퍼지면서 흉흉하긴 했는데 60살은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 6분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요. 세자 수업을 안 받았어요, 제대로. 급하게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세자일 리가 없죠. 아,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다음에 아들이었던 정종도 세자 수업을 크게 받지 않고 잠깐 있다 왕이 됐습니다. 광해군도 성인이 돼서야 임진왜란때 급하게 세자로 책봉하거든요. 스타였죠. 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예 궁궐 밖에서 살았어요. 오. 네. 그 정도 좀 특이한 게 자기가 12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오. 세자 수업을 따로 받지 않고요. 물론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쭉 10년 동안 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궁궐에서의 엄격한 교육. 앉아. 일찍부터 너 공부해야지. 맨날 시험 보고 둘러싸여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 스트레스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일찍 죽는 데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유년기에 그런 경험이 평생의 습관이 됐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왕들은 운동을 안 해요. 조선 초기 때만 하더라도 이성계가 무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직계 쪽으로. 위방원이라든가 이럴 때까지 그러는데 세종 때부터는 눈에 더 이렇게 집중하는 성향이고 네. 요즘 뭐 어렸을 때 무대반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만 시키기 때문에 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쏟아야 되고 과잉되어 있는 에너지 섭취에 딱 현대인들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조선시대 왕들, 왕실의 생활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타임슬립 진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슝! 우와, 재밌다 이거. 오.